정과 사범인데, 2번 김문수 정과는 민주화를 위한, 약자를 위해서 감옥 간 정과입니다. 1번은 잡범입니다. 잡범 사범을 대통령 세워가 되겠습니까? 나도 지역 살아봤습니다만은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살았는데 잡범하고는 방이 다릅니다. 우리 1번 이재명은 잡범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잡범을 대통령시키면 국민의 수치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84살입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잡범이 대통령 되는 거 안 봐야겠습니다. 내가 6월 3일 날 위대한 날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날입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어제 교보문고에 와서 책 한 권을 사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왔다. 서울대학 김태유 전 교수가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왔다.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민복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합니다. 6월 3일 2번 김문수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찍어서 나라 살립시다. 여러분, 요즘 서양에는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대통령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쓰기를 대통령이 지내야 될 덕목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김문수는 후보자로 당선된 뒤에 첫 마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 첫 마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지켜고 인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나라. 김문수는 평생을 노동자들 운동에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 청빈하고 투명한 사람, 애국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나는 보고 싶습니다. 둘째로, 대통령학의 두 번째 대통령의 자질 덕목 중에 설득력입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설득합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는 정치가가 둘이 있습니다.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politician이 있고 statesman이 있습니다. politician은 정상배, 정치꾼입니다. 정치를 자기 이익, 자기 패거리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을 politician이라 합니다. statesman은 경륜을 가지고 애국, 애족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2번 김문수는 진정한 스테이트맨, 애국, 애족 정신을 실천하는 삶으로 자기의 설득력을 가집니다. 김문수는 평생 살아온 삶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가져야 될 정복의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열정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당군 이래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올리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80년에 걸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3단계를 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 지식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남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일에 김문수는 처음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서 선진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모시고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말하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멘이 못하네요.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가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의 기적, 통일한국, 세계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좋습니까? 네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 대통령학에서 영어로는 일관성을 인테그리티라 그럽니다. 모랄 인테그리티. 그 인테그리티 일관성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도덕적 일관성, 정직성입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로 처음 출마했을 때에 내가 후원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금을 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모금해가지고 17억인가 모아서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아껴서 쓰는지 아껴서 쓰고 6, 7억의 대선거 끝내가 당선된 뒤에 나는 주후원자들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쏩시다 그랬더니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된 분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공금입니다. 귀한 돈입니다. 이거 먹는데 투자해가 되겠습니까? 하고 11억을 몽땅 중앙당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아주 너무 그래가지고 그 사람아 김지사 사람이 너무 맑으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아. 너무 그러지 마라. 목사도 아니면서 집사 수준이 목사보다 더 정직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정확하게 바르게 합시다. 공금을 확실하게 합시다. 나는 감동했습니다. 나는 그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던 김문수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의 두 번째는 애민의 정신의 일관성입니다. 사심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20여 평 아파트에 부부가 살면서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같이 노동운동하던 전라남도 저 순천인가 아가씨하고 여자 요도위원장하고 결혼을 해서 영남과 호남이 부부가 돼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따님과 사모 둘밖 셋인데 그 가족들이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김문수 사모는 관용차도 도지사 차도 개인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관용차니까 개인이 살 때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지 관용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일관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이번에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김문수의 일관성의 인테그리티의 세 번째는 약자에 관한 일관된
일관성입니다. 노동자와 저음병 백성들을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국회의원 때나 도지사 때나 늘 그걸 관심 가지고 직접 현장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지사 때 그 말 들었습니까? 소방서 직원한테 격려하고 체크하는 전화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가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예상을 못하고 놀리시오 그래가지고 말썽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문수는 항상 최말단 직원까지 직접 챙기고 격려합니다. 그런 일관성 우리가 모두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꼭 2번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지내야 될 경국 중에 5번째는 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김문수의 실천력은 대학 시절부터 벌써 경북고등고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하자고 대모에 앞장섰던 실천가입니다. 노동계에 들어가서 노동계의 대부가 되어서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바른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인생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내가 김문수를 좋아하는 점은 그렇게 감옥 살고 박정희 때 감옥 살았으면서도 고문받았습니다. 저 보안사에 끌려가서 자기 동기 심상정의 거처를 물으라고 죽을 직전까지 고문받아서도 끝까지 입 열지 않았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신, 그런 일관성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말 모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6월 3일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근세사 100년에 2번의 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둘째는 안보와 경제 대통령 박 대통령, 세 번째가 이제 김문수 통일 대통령을 뽑아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삼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 6월 3일 우리 선거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나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살릴 수 있는 후보 2번을 내가 거듭 추천합니다. 6월 3일이 그렇게 선택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